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카노미, 경제에 관한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Two alternatives to consider. Two alternatives, 대안이죠. 두 가지 대안. To consider, 고려해볼 만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 이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다른 투자 대상물이 있다. 그 두 가지 아주 특별한 투자 대상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금에 대한 거였죠. 예, 그걸 읽다 말았는데, 자, 먼저 야생화를 보고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야생화 아주 특이한 야생화인데 무척 매력적이죠. 이름이 보라 노랑무늬 붓꽃이에요. 영어 이름을 보면 violet flower, 바이올릿이라는 이제 보라색이 들어간 꽃에는 영어 이름이 그 바이올릿이 많이 들어갑니다. 바이올릿 플라워인데 오대산 아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대산, 우리나라 산 이름이죠. 붓꽃, 아이리스 붓꽃인데 오대산에서 발견된 붓꽃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이 보면은 이름이 무척 길어요. 보라 노랑무늬 붓꽃. 요런 유형, 아주 산에서 자주 봄철에 발견되는 아주 키가 작은 붓꽃류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것이 보통 자주색 빛깔의 단색 키 작은 붓꽃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전체가 노란색인 붓꽃도 많이 띄는데 이것을 금붓꽃이라고 부르죠. 근데 금붓꽃에서 이 노란색이 요 가운데만 몰려 있는 것을 노랑무늬 붓꽃이라고 해서 이 노랑무늬 붓꽃은 그래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붓꽃,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붓꽃의 아주 특이한 점 뭐냐면은 그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보라색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건 옅은 색이고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의 경우는 상당히 짙은 보라죠. 그래서 이걸 또 특정 지우기 위해서 보라 노랑무늬 붓꽃 이렇게 이름이 붙였는데요. 이번에는 이 야생화의 뭐 식생보다도 이름 붙이기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붓꽃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붓꽃 중에서도 다른 붓꽃과 다른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랑무늬 붓꽃이라고 또 세분화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또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붓꽃의 이름은 보라 노랑무늬 붓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역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세밀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차이점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럴 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그 제목이 길어진다든가 정의의 그 내용이 길어진다든가 이런 게 필요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 이름이 길어질 때 그것은 그 비슷한 류들을 특징 지어서 따로 분류하기 위한 학계의 하나의 방법이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전공 분야를 공부하다가 어떤 용어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구나. 분류 시스템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 단락을 보고 지나갔어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금을 투자 대상물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uninvestment라는 것은 on이 붙어서 investment라는 그냥 투자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투자물, 투자 대상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투자물로서 금을 이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지적한 바로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금보다도 상당히 더 높은 수익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는 이 사람은 주식시장을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집니다. This is not always true, however. 이것은 하지만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워런 버핏 말이겠죠.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이 금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했는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니다. So between 2000 and 2012, for example, 시간을 제약을 해가지고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gold performed nearly 10 times better than the stock market. 자, 여기 perform이라는 게 뭡니까? 뭐 여러분한테 가장 다가오는 뜻이 뭐예요? 뭔가를 이행하다 또는 배우들이 공연을 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주식시장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로서 주식이라든가 수익을 내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실적을 내다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 가장 적합합니다. 금은 실적을 냈는데 nearly 10 times 거의 10배의 실적을 냈다. Better tha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보다도 10배 더 좋은 실적을 냈다 이런 건데요. 여기 이제 비교급, better 같은 비교급 앞에다가 몇 배, 여기는 이제 10 times입니다. 비교급 앞에 몇 배라는 표현이냐면은 오면은 무엇을 몇 배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금이 주식시장보다도 거의 10배나 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2000년과 2012년 좀 긴 기간이지만 이것도 과거의 한때입니다. 역사를 놓고 볼 때 2000년에서 2012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의 한 시간대를 말하니까 과거형, performed라는 단순 과거형을 썼어요. 자, 세 번째 달라고 합니다. While gold and stocks are both excellent investment options. 금과 주식 둘 다가 아주 탁월한 투자 사양, 투자 대상물,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이죠. Some people prefer investments. 예. 이것도 s를 붙어가지고 가산명사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투자 대상물들 이렇게 되어 있죠. 투자 물건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투자물을 더 좋아하는데 여기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investment를 수식하겠죠. 관계절 속에는 항상 뭐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요. 자, 뭐가 빠져 있나요? They can use. 그들이 사용할 수 있고 뭔가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use의 목적어가 빠져 있고 and enjoy. 그리고 또 그들이 향유할 수도 있는, 즐길 수도 있는 어떤 물건을 즐긴단 말이죠. 여기 enjoy의 목적어도 빠져 있는데 두 군데 목적어 두 군데가 빠져 있어요. 두 군데가 빠져 있는데 이 빠져 있는 것이 가리키는 바는 이 앞에 선행사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관계절에서 관계절 두 개가 이렇게 and로 연결돼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각각 빠진 것을 둘 다를 대신하는 게 이 관계대명사 대시고 또 그게 가리키는 바는 investments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관계절 속에서 두 군데가 이상이 빠져 있고 두 군데 이상이 빠져 있고 그것을 대신하는 게 관계대명사일 때 그러면은 하나는 주어이고 하나는 목적어가 빠질 수 있느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 두 개가 빠지거나 똑같이 목적어 두 개가 빠지거나 똑같이 보어 두 개가 빠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다시 이 문장을 보면 자, 금과 주식 둘 다가 아주 탁월한 투자 투자 사양인데 투자물로 보면 됩니다. 둘 다 탁월한 투자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향유할 수도 있는 그런 투자물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어집니다. For these people.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용도 하고 향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Classic cars are one way to have fun and make a lot of money. 예, 고전 차량은 한 가지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냐? to 이하가 one way를 수식을 합니다.
have fun, 즐긴다는 뜻이에요. have fun, 즐기다를 have라는 동사에다 fun이라는 명사를 붙여서 연어관계 표현. 이것도 즐기다를 왜 하필이면은 뭐 즐거움을 갖다 이렇게 꼭 표현하는가? 이건 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이게 연어관계 표현입니다. make lots of money 앞에서 얘기했는데 돈을 번다라고 할 때 make라는 동사를 쓴다. 이것도 연어관계죠. 이걸 잘못해서 돈을 만든다.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처럼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고전 차량은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죠. 예, 고전 차를 사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 값이 오르면 돈도 벌 수 있고 예. In fact, 사실상이라고 이어집니다. Over the last 30 or 40 years 예, 지난 여기 잘 보세요. 지난 3, 40년에 걸쳐서 이걸 딱 보면 여러분이 딱 뭔가 생각나야 돼요. 아, 이런 표현이 오면 뒤에 현재 완료 시제가 와야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예측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이게 지금 지난 3, 40년에 걸쳐서라는 뜻은 지금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3,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죠. 그러면 3, 40년 전에 어떤 사건 또는 상태가 일어나서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완료, have pp 시제를 써야 되는데 봅시다. 예, the value of some classic cars 주어져. 몇몇 고전 차량의 값어치가 has risen, 예, 현재 완료가 왔죠. 상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전부터 3, 40년 전부터 특정한 고전 차량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다. 지금껏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여왔다. Far more than that of gold or other investments like houses. 금이라든가 주택과 같은 다른 투자물들, S가 붙었으니까 투자물. 금이라든가 주택과 같은 다른 투자물들의 그것보다도 이 대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 value겠죠. 대명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it이라는 게 있고 they라는 게 있고 one이라는 게 있고 that이라는 게 있고 이 that은 뒤에 이렇게 of, 예, the value of some classic cars, that of some of gold and other investments like houses 이렇게 of 구절이 수식해 줄 때는 그 앞에는 대명사 쓸 때는 that 또는 이게 복수형이라면 those, 예, those, those죠. those를 씁니다. 자, 이 문제 다시 보면요. 몇몇 고전 차량의 가치는 금이라든가 주택과 같은 다른 투자물들의 가치보다 far more, 훨씬 더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비교급 앞에 far 같은 말이 오면 이게 비교급을 수식해서 훨씬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far 말고 even, still, a lot, much 이런 것들이 비교급에 와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냥 훨씬이란 뜻이에요. 자, 대명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는데 it나 it, they, they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온 특정 물건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단수이면 it, 복수이면 they. 예, they는 또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죠. 어쨌든 지정된 그 물건을 가리켜요. 반면에 one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그 물건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물건을 가리킨다. 그래서 one은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one의 특성 그 앞에 형용사라든가 뭐 수사라든가 뭔가가 수식해 줄 수가 있다. 예. 뭔가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단다겠고요. tha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뒤에 of 구절이 수식할 때는 that을 쓴다. 복수이면 those를 쓴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전 차량들이 지난 3,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다른 투자물보다도 그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해 왔다라는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as an example 예를 들자면 예를 듭니다. 1972 Ferrari Dino 246 GT 예. 자동차 모델 이름이에요. 1972년에 만들어진 페라리라는 자동차 알죠? 다이노 246 GT라는 이 모델은 cost around $13,000 in 1980. 1980년에 around라는 건 대략이라는 뜻이죠. 예, about도 같은 뜻입니다. 대략 13,000불 비용이 들었다. 그 말은 값이 대략 13,000불이 나갔다는 뜻인데요. 이 비용이 들다라는 이 코스트가 이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뭐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현재형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형이라면 예, 1970 Ferrari Dino 246 GT 단수잖아요, 주어가. 그러면 3인칭 단수 동사꼴인 COST, S가 붙었는데 안 붙었어요. 이 뭔가가 그럼 실수를 했는가 필자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과거형이에요. 이 아래를 보시면 cast 이렇게 이게 그냥 과거분사가 형태가 변하지 않고 이게 쭉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 또 근데 이 cas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casted 이렇게 변화를 하기도 하는데 수동태를 만들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나가게 되었다. be casted 이렇게 될 텐데요. 그냥 단순하게 어땠다라고 하는 과거형일 때에는 그냥 현재형과 과거형이 그 형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아도 이거는 과거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델 차량은 1980년에 대략 13,000불 가격이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80년에라는 표현을 봐서도 이 카스트가 과거의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But it's worth as much as $450,000 now. As much as라는 것은 뭐뭐만큼 이런 뜻이에요. 현재는 45만 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45만 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품이 되었습니다. 이 worth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형용사예요. 서술형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수식어로는 쓰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보통 일반적 형용사는 서술어로도 쓰이고 수식어로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blue book, blue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죠. 근데 또 그 blue가 the sky was blue 이렇게 되면 하늘은 파랬다. 그래서 blue는 이때는 서술이에요. 그래서 보통 형용사로는 다 대부분이 서술어도 쓰이고 수식어로도 쓰이는데 어떤 형용사들은 수식어로만 쓰이고 어떤 형용사들은 서술어로만 쓰입니다. 골든 같은 것들은 수식어로 주로 쓰이죠. 골든 북스 이렇게. 근데 worth는 서술어로 쓰이는 건데 이 worth 같은 형용사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그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그런 형용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worth라든가 near 같은 것이 해당이 돼요. worth나 near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 OCW 강좌 요약을 했다면 near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걸 알 겁니다. 거기에서 온 이 near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타 형용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동사만 타동사, 자동사에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타 형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형용사는 다 자형용사일 텐데 그래서 자형용사를 그냥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was 같은 것들은 뒤에 명사가 바로 따라오면 타동사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형용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여기서 어쨌든 내용을 보면 1972년 모델의 이 차량은 1980년에 13,000불가량의 값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얘는 45만 불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예, 엄청나게
값이 올랐어요. 자, 두 번째 차량의 예를 듭니다. A 1955 Mercedes-Benz 300 SL. 요 Mercedes-Benz라는 자동차죠. 근데 모델이 300 SL에 해당되는 곧 1955년산 차량은 cost about $36,000 in 1980. about이 또 나왔네요. 대략이죠. 1980년에 대략 36,000불이 나갔습니다. 가치가 36,000불가량이었습니다. But, 하지만, it's worth more than 1 million now. 근데 지금은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이건 훨씬 더 많이. 아까는 45만 불이었는데 100만 불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차량이 됐습니다. But, 하지만 neither of these cars, 이 두 개의 차 그 어느 것도 compares to,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건데요. 하나는 페라리, 하나는 벤츠. 이 소개한 이 두 모델의 차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neither는 여러분 알다시피 둘 다 아니라는 뜻이죠.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중에 그 어느 것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neither는 이미 주어인데 이게 부정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말로는 이걸 이제 동사에다 부정 표현을 넣어서 해석해야 자연스럽죠. 무엇과 비교가 안 되냐? 자, 뒤로 가기 전에 이 compare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compare A to B, 그러면 compare A with B 이렇게 해서 A를 B랑 비교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compare는 원래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타동사 자체가 그냥 그대로 자동사로 해석이 되고 쓰이고, 타동사 자체가 그대로 자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동태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중간 동사라고 한다는 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뭐 open이라든가 close, 문을 열다 닫는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sell, 판다라는 게 이런 중간 동사였죠. 왜냐하면 sell이 팔다뿐만 아니라 팔리다라고도 해석이 되니까요. 이 두 차량 중에 어느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What is perhaps the best investment ever입니다. 요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거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걸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쓴다면 the thing which예요. 여기 thing이라는 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것에 이 관계대명사 속에 이 의미 속에 thing이라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선행사의 의미까지 들어있어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perhaps, what is perhaps the best investment ever? 그러면 지금껏 아마도 최상의 투자물이 된 것, 이런 거예요. 이 두 개의 차량 그 어느 것도 지금껏 최상의 투자물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 최상의 투자물인 것 이렇게 얘기만 하면 너무나 막연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콜론 다음에다가 설명을 덧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특별히 한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콜론의 기능은 for example,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이런 의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앞에 나온 어떤 특별한 표현을 부연 설명, 즉 정보를 더 추가해 줄 때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What is perhaps the best investment ever? 아마도 지금껏 있었던 중에서 최고의 투자물에 해당되는 것. 여기 있는데 이게 너무 막아내니까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즉이라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A man in Tennessee bought the Aston Martin DB5. 테네시의 한 남자가 Aston Martin DB5라고 하는 모델의 차량을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그
에스턴 마틴 DB5를 또 관계대명사 대절이 수식을 하죠. 여기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예, 관계절에는 뭔가 항상 빠져 있어야 한다겠습니다. That was used in two of the James Bond films. 예, 제임스 본드의 영화 뭡니까? 007이죠. 007 알잖아요. 제임스 본드의 영화 두 개에서 사용됐던 에스턴 마틴 DB5라는 모델의 이 차량을 샀어요. 그 말은 이 차량이 에스턴 마틴 DB5가 역사상 아마도 최고의 투자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이미 얘기한 두 개의 차량은 이 에스턴 마틴 DB5로 견져볼 때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자, 다음 화면으로 가기 전에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때로는 의문사 what하고 혼돈이 되기도 해요. 여기 지금 아래 두 개의 문장을 적었는데 봅시다. I gave her what she wanted. 이 문장에서 what과 I asked her what she wanted. 이 문장에서 둘 다 똑같이 관계대명사일까? 둘 다 의문사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여기 이 두 문장은 동사, 본동사가 gave냐, asked냐 이 차이예요. 그렇다면 두 개 둘 다가 관계대명사이거나 둘 다가 의문사이거나 이럴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것은 앞에 what은 관계대명사고요. 뒤에 what은 의문사예요. 볼까요? I gave her what she wanted. 이 말은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 what she wanted.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해야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녀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은 I asked her what she wanted.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녀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해야지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에게 물어봤다. 이거는 좀 어색해. 그녀가 뭘 원하는지를 물어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what she wanted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의문사절이죠. 그 의문사절 자체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사용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에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고 뒤에 있는 것은 의문사라는 걸 우리가 아느냐? 차이점이 뭡니까? 동사죠. 동사가 give처럼 주다 받다 이렇게 물건을 움직이는 물건의 이동 관련된 뭐 이런 거라면은 이 뒤에 있는 what she wanted가 어떤 물건으로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ask의 경우는 뭐 물어봤다 이런 거죠. 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게 의문사로 해석이 될 때 더 자연스러워요. 의문사가 뭔가 의문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정보를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ask뿐만 아니라 inquire도 물어본다는 뜻이고 또 wonder 궁금해한다라든가 know 뭐에 알다라든가 뭔가 호기심, 궁금증 또는 인지작용 이런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 ask, inquire, wonder, W-O-N-D-R입니다. 그다음에 K-N-O-W, know 뭐 이런 동사가 올 때는 what은 의문사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뭐 give, receive, take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 구체적인 물건을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그런 동사가 올 때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해석이 된다. 두 개의 문장을 잘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 화면에 지금 설명할 게 참 많았어요. compare가 중간 동사이다. 원래는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수동태로 해석이 되고 이런 것을 중간 동사라고 한다.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했고 이게 의문사일 때와 관계대명사일 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이 콜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자세히 우리 살펴봤었던 콜론의 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 본문 다음 시간에 해서 하고 뒤에 또 연습 문제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